안녕하세요. 비브릭의 권용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는 사실 뭐 최근에 계속 강조하고 있는 주제이긴 한데요. 디지털 자산 유동화 증권 혹은 STO라고도 얘기를 하는 이 부분과 제 디지털 자산 운용사는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를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사실 뭐 코인이나 뭐 자산 투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비즈니스가 나오고 있고 또 많은 블록체인 회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대부분 기술 위주의 기업들이 많고 또 어떤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만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제 그런 것들보다 이제 저희는 이제 금융적인 컨셉에서 이제 디지털 자산이 기술이 아니라 자산으로서 들어왔을 때 어떤 금융사가 필요한지 또 무엇이 비어 있고 저희 비브릭은 이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목차는 이렇고요.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자면 워낙 제가 여기저기 소개를 많이 해서 저는 원래 이제 외환 트레이더였고요. 이제 외환이라 하면 뭐 파운드나 엔화 혹은 유로 같은 것들을 거래를 주로 했었는데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자산들을 또 환이 아닐까, 외환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비트코인 거래를 시작을 했고 이를 통해서 이제 비트코인 운용사를 창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제 세종텔레콤의 자회사인 비브릭에서 인수가 되어서 같이 금융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비브릭 소개를 먼저 해드리자면 뭐 생소하신 분들도 있고 이미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저희는 이제 디지털 자산의 운용사 혹은 금융사로서 포지셔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용사라고 하면 이제 디지털 자산을 발행하고 거래하고 또 운용하는 쪽에 많이 포커싱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부동산, 미술품 등등으로 시작을 했고 앞으로 여러 가지 자산을 뭐 직접 발행을 할 수도 있고 여러 파트너사와 함께 운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크게 하는 프로젝트는 부산 블록체인 특구에서 부동산을 이용한 5천억 규모의 부동산 토큰을 발행하는 사업을 혁신 서비스와 비슷한 특구 사업으로 받았고요. 이 컨소시엄의 이제 이지스 자산운용과 세종텔레콤 그리고 DS 네트워크스 자산운용과 저희 비브릭이 함께 만들고 있습니다. 뭐 비슷한 서비스로는 이제 카사코리아라는 서비스가 있고요. 뭐 미술품 같은 경우에는 프로라타 아트라는 서비스를 운용했었는데 뭐 현재는 여러 가지 이슈로 이제 리빌딩을 하고 있고 오히려 이제 뒤에 발표하실 이제 테사 분들이 훨씬 더 잘하고 계신 것 같아서 뭐 저희도 뭐 앞으로 뭐 여러 가지 협업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하고 있는 서비스가 이제 암호화폐나 디지털 자산을 운용하는 쪽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B2B 서비스만 하다 보니까 직접적인 소비자와의 연계가 없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 주로 이제 유명 거래소들 뭐 빗썸이나 코인원, GDAC, 고팍스 등과 함께 운용 계약을 맺어서 운용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서비스로는 빗썸의 예치 서비스라는 걸 저희가 가장 크게 하고 있고 고객들의 비트코인을 운용해주고 수익을 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내 비트코인 거래량의 약 10%에서 15%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여기 계신 분들이나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비트코인을 10개를 거래하면 저희랑 1개, 2개 정도를 거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제 디지털 자산 혹은 뭐 블록체인 금융 서비스의 방향은 결국에는 현재 가장 핫한 쪽이 NFT나 디파이 쪽인데요. 뭐 디파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자산이 이제 운용되는 것들을 이제 다양하게 스마트 컨트랙화를 했다는 건데 결국에 마지막 고리는 결국 실물 자산이나 실제 자산 가치가 있는 것들과 이제 디지털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뭐 아직까지 그 부분이 약한 편이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니즈 때문에 결국 실물 자산을 어떻게 하면 토큰화를 할까 하는 방향으로 계속 움직여서 소위 말하는 시큐리티 토큰으로 이제 방향성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게 기존에는 블록체인을 써서 뭘 해볼까에 더 고민이 많았었는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제 앞으로의 방향은
기존 기술이나 기존 자산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썼을 때 실제로 비용이 절감되는 포인트가 있냐, 이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고 만약에 그런 포인트가 있다면은 이제 적용을 해서 우리가 더 고도화를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자산이라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뭐 실제로 뭐 NFT 같은 것도 디지털 자산이라고 볼 수 있고, 결국에는 실물 자산을 어떻게 하면 디지털로 거래를 할 수 있을까? 뭐 그게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뭐 실물로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자산, 뭐 미술품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왔을 때 생겨나는 이슈들을 해결을 하면서 디지털 자산 산업이 클 거라고 모두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이 디지털 자산화의 가장 큰 장점은 결국엔 유동성입니다. 뭐 이거를 디지털로 만들면 뭐가 더 좋은데 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살 수 있고 쉽게 팔 수 있고, 그리고 적은 돈으로도 투자를 할 수 있고, 이 일부만 가지고 있던 수익률을 여러 사람들이 누릴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핵심이고요. 결국에 이런 것들을 타겟으로 하려면 유동성이 낮았던 자산들,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부동산 같은 것이고 미술품이고, 뭐 저희가 타겟으로 하는 것들은 또 선박이나 비행기, 뭐 혹은 뭐 기타 노셔널이 크거나 투자하기에 정보력이 없는 자산들을 타겟으로 이런 것들을 디지털 자산화했을 때 훨씬 모두에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근데 이제 어차피 이제 비브릭이라는 회사 혹은 제가 꿈꾸는 이 사업 방향성은 결국에 저희가 자산을 다 발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에 이 자산들이 뭐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산들이 유동화가 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거래가 되기 시작하면 현재 주식시장과 비슷한 모습이 될 겁니다. 그럼 주식시장의 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결국 ETF를 만들고 펀드를 만들고 여러 자산을 합치고 뭐 뭉쳐서 팔고 보험을 만들고 여러 가지 서비스들, 창구에서 어떤 자문을 해주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날 때 이제 지금은 주식이나 뭐 채권 이런 걸 위주로 하지만 앞으로는 여기 나와 있는 뭐 미술품, 특허, 뭐 운동선수 구단, 실제로 많은 회사들이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유동화 증권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거래를 하는, 투자를 하는 수많은 자산들을 전부 다 디지털화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결국에는 자산의 유동성이 높아지는 방향, 정보력이 부족한 곳에서 이제 쉽게 투자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뭐 구단 같은 것들, 미술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인이 투자하기엔 굉장히 어렵고 뭐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도 모르고 기본적으로 투자하려면 몇십억, 몇백억이 필요한 자산들인데, 이런 것들의 투자 접근성이 많아지면서 결국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더 금융 자유도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에 이제 선제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들이 결국 자산의 접근성도 좋아야 되지만 결국 투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쉽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세 가지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 투자 접근성을 늘리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투자 데이터를 제공하는 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이를 운용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와 운용사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증권형 토큰 혹은 이런 자산 유동화가 이렇게 좋은데 왜 잘 안 됐냐라는 말이 있는데요. 뭐 실제로 2019년에 수많은 회사들이 이제 자산 유동화에 도전을 했는데 결국에는 불법이기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이 증권을 발행한다는 거는 결국 자본시장법에서 인가를 받아야 되는 일이고, 뭐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렇고 이를 실제로 진행하기엔 되게 어려웠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 증권이 아닌 소유권 위주의 사업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미술품을 처음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다만 이제 문제는 미술품 같은 경우에 직접 소유를 소유권의 점유로 인정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 블록체인의 기본 디지털 자산과 블록체인의 기본 컨셉과는 다르게 회사의 디펜던시와 회사의 신뢰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법적인 보호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을 하게 되면서 저희가
블록체인 특구에 지원을 하게 된 겁니다. 네, 뭐 미술품 같은 경우에 저희도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아마 테사에서 더 많이 얘기해 주실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넘어가겠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진행을 했었고 저희가 이제 프로라타 아트를 해보면서 이제 느낀 게 뭐 어떻게 보면은 처음 해보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요. 결국에 자산 유동화를 하는 것이 단순히 비싼 거를 쪼개서 팔면은 다 잘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많이 깨달았고, 더 중요한 거는 결국에 이게 투자 가치가 있고 투자 데이터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지 않으면은 큰 의미가 없겠구나 하면서 저희는 데이터와 운용에 더 집중을 하는 쪽으로 이제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산운용사들이 무슨 역할을 하냐, 이게 되게 애매해요. 금융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뭐 저도 금융에 있었지만 금융사 안에서 한 펑션만 했기 때문에 도대체 얘네가 왜 필요한가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제 쉽게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이제 제가 만들어낸 어떤 개념인데, 만들어낸 건 아니고 이제 정립을 하게 된 슬라이드인데요. 결국에 이제 금융은 프라이머리 마켓과 세컨더리 마켓으로 나뉩니다. 이 프라이머리 마켓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회사가 창업을 하고 점점 커서 이제 더 크기 위해서 투자도 받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이제 성장을 해서 결국에는 모두에게 공개가 되는 IPO라는 걸 하기 전까지의 단계를 말하고요. 이제 세컨더리 마켓은 이제 수많은 IPO된 공개된 회사들이 이제 더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투자도 하고 하면서 사람들은 거기에 투자를 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었을 때 이 회사들한테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돈을 빌리기도 하고 뭐 큰 거래를 하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운용을 하게 됩니다. 이 운용을 하고 거래를 하는 모든 마켓을 뭐 보험이나 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세컨더리 마켓에서 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이 탄생과 이제 정말 큰 회사가 될 때 이제 스타트업에서 뭐 인큐베이션, 엑셀레이팅하고 VC들이 이제 투자를 하면서 IPO 레벨이 되고 세컨더리 마켓에서 이제 헤지 펀드나 뭐 ETF 등에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하는 것이 이제 투자은행이라는 인베스트먼트 뱅크라는 곳인데, 결국에 기존에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이루어져 있고 이게 수백 년 동안 이루어진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제 소위 말하는 블록체인, 코인, 뭐 디지털 자산 쪽의 스트럭처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프라이머리 마켓과 세컨더리 마켓을 나눈 표인데요. 프라이머리 마켓은 결국 스타트업이 상장이 되기 전까지를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우버나 배달의 민족 같은 곳이 처음에 스타트업으로 시작을 해서 엔젤 펀드나 VC, 엑셀레이터의 도움을 받고 또 회계 감사를 받으면서 이제 투자를 하면서 이제 성장을 하게 되고, 그 안에서 뭐 기업이 M&A를 해서 인수를 하기도 하고 이제 투자은행에서 뭐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이제 언더라이팅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상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장이 실제로 일어나면은 그 이후에 이제 세컨더리 마켓에 있는 여러 가지 기업들이나 서비스들이 투자를 하고 이제 그에 제반된 금융 서비스를 해주면서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뭐 대표적인 게 이제 헤지 펀드들, AQR이나 이런 것들이 큰 돈을 투자를 하기도 하고, 뮤추얼 펀드라고 하는 곳들이 뭐 연금이나 이런 것들을 투자를 하게 됩니다. 또 보험이나 뭐 대출 같은 거를 하는 뭐 맨라이프나 신한은행 등이 이런 거를 도와주게 되는데요. 그럼 이제 현재 디지털 자산 쪽의 스코프는 어떤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 쪽은 뭐 거래소가 대부분 역할을 다 하고 있고 이제 코인을 상장시켜주는 여러 가지 서비스 컨설팅들, 그리고 코인에 투자하는 일반적인 VC 몇 군데 정도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금융 사업을 한다는 거는 이 앞에 있는 데서 빈 곳과 앞에 있는데 뒤에 빈 것들을 찾아서 사업을 해나간다면 디지털 자산 운용사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디지털 자산이 점점 큰다면 여러 가지 운용사들이 등장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안에 이제 저희 비브릭이 포지셔닝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앞서 말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 발행, 이제 투자 관련 데이터 제공, 그리고 자산 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제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결국에 현재 제일 어려운 거는 이제 이 운용사 세컨더리 마켓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운용사들이 더 등장을 해야지 결국엔 고객들을 위한 ETF, 운용, 보험, 그리고 여러 가지 투자자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들을 만들어 나가고 그게 디지털 자산이 더 성장을 할 수 있는 뭐 소위 말하는 비트코인,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부동산 토큰 뭐 이런 것들이 성장을 하는 그런 환경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